안녕하세요. 오늘 구글플레이 정책 업데이트 발표 진행을 맡게 된 구글플레이 정책 운영팀의 최문석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통해 한국에 계신 구글플레이 개발자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 구글플레이에서는 주기적으로 개발자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이 영상을 통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요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을 시작으로 광고 아이디, 앱셋 아이디, 영구적인 기기 식별자, 가족, 메타데이터, 사용자 평점, 리뷰, 설치수 관련 정책, 마지막으로 휴면 계정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은 주요 정책 업데이트 내용과 주요 위반사항, 예시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며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정책 업데이트 내용 외에 해당 영상으로는 다루지 않을 정책 업데이트 내용도 있으니 꼭 개발자 정책센터를 방문하셔서 추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글플레이의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섹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월에 구글 I/O와 저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미리 발표를 한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새롭게 소개되는 이 정책의 본질은 앱이 수집 또는 공유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며 이러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글플레이의 새로운 보안 섹션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진행한 여러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보다 안전한 앱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개발자 여러분들께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앱에 대해 본인이 잘 맞는 앱인지 또는 믿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인지에 대해 보다 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섹션은 구글플레이의 앱 등록 정보란에 새로운 섹션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섹션은 수집 또는 공유되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데이터 암호화 사용 여부, 가족 정책 준수 여부, 독립적인 제3자가 확인한 보안 섹션 보유 여부 등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구글에서는 새로운 보안 섹션과 함께 사용자 데이터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모든 앱은 구글 플레이 콘솔과 앱 자체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게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데이터 보관 및 삭제 정책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는 앱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앱이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와 관련해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만약 앱의 타겟층이 어린이라면 사용하는 SDK는 아동 대상 서비스용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스토어 등록 정보란에 스크린샷 설명과 같은 다른 앱 세부 정보를 항상 관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사용자 데이터 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업데이트는 간단한 업데이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준수를 위해 대응하시는 중 궁금한 점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리소스를 통해 해당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 미리 대비를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섹션이 출시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수정사항을 살펴보고 여러 팀 간의 조율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개발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규 및 기존 앱 모두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섹션의 승인 기한을 2022년 2분기까지로 정하셨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정책센터 등을 통해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에게 더 세부적인 데이터 관리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인 광고 및 사용자 데이터 정책 중 광고 아이디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자가 광고 개인 최적화를 선택 해제한 경우 개발사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플래그를 통해 알려주고 있지만 올해 말 2021년 말부터 이 부분에 대해 기술적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가 관심 기반 광고 또는 광고 개인 최적화를 선택 해제할 경우 개발자에게 플래그를 알리는 대신 광고 아이디가 삭제되고 0으로 된 문자열로 대체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글 플레이 서비스의 단계적 출시는 2021년 말부터 안드로이드 12 기기에서 실행 중인 앱에 영향을 끼칠 예정이며 2022년 내년 초부터는 구글 플레이를 지원하는 기기의 모든 앱으로 확대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히 광고 아이디 설정에 대한 사용자 UI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올해 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12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광고 아이디 삭제를 선택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광고 설정 페이지가 업데이트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나중에 언제든지 새로운 광고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점 또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개발자와 광고 혹은 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를 지원하고 사용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선택 해제 환경 설정에 관한 알림이 개발자분들께 전송됩니다. 추가로 안드로이드 12를 타겟팅하는 앱은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 일반 권한을 선언해야 한다는 점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고 아이디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책 업데이트 내용은 저희 정책센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개인화 광고 목적 외로 분석 또는 사기 감지와 같은 필수 사용 사례에 광고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개발자분들 또한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 적합한 앱세트 아이디라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아이디는 기기에 설치된 같은 개발자의 모든 앱을 위한 하나의 고유한 식별자이며 앱세트 아이디는 분석 또는 사기 방지에 사용할 수 있지만 광고 개인 최적화 또는 광고 측정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기에 설치된 앱이 1년 동안 사용되지 않을 경우 앱세트 아이디는 자동으로 재설정된다는 점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변경사항으로는 영구적인 기기 식별자를 개인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또는 재설정 가능한 기기 식별자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계정에 연결된 와이파이 통화와 같이 SIM 아이디에 연결된 전화통신 또는 기기 소유자 모드를 사용하는 기업기기 관리 앱과 같이 사전에 미리 승인된 사용 사례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는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족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왔습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광고 개인 최적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앱에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적용되어 광고 개인 최적화에 사용될 수 있는 식별자 또한 허용되지 않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나 나이를 알 수 없는 사용자의 정보 중 안드로이드 광고 아이디, SIM 혹은 빌드 일렬번호, BSSID, MAC, SSID, IMEI, IAMSI와 같은 사용자 식별자 정보는 전송이 금지됩니다. 개발자는 광고 아이디를 제외한 모든 식별자에 대한 데이터 전송에 대해 정책 발표 후 30일 이내에 업데이트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아이디의 경우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몇 달 동안 저희는 개발자분들의 원활한 정책 업데이트 준수를 위해 광고업계 및 개발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스토어 등록 정보와 프로모션 정책 중 메타데이터에 관한 업데이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 스토어 등록 정보에서 보여지는 앱 제목, 아이콘, 개발자, 이름 등의 메타데이터 정보는 사용자가 다운로드 대상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며 구글 플레이에서는 앱스토어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첫 번째 내용은 우선 앱 제목은 30자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메타데이터 요소의 그림 이모티콘 또는 반복되는 특수 문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새 메시지가 없는데 새 메시지를 나타내는 점을 표시하거나 앱이 컨텐츠 다운로드와 관련이 없는데 다운로드 혹은 설치를 상징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무수히 많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앱 아이콘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호는 앞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브랜드 이름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대문자로 앱 제목을 표기하는 것 역시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메타데이터 정책의 일반적인 위반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제목 쪽을 우선 살펴보시면 앱은 플래너라는 단어가 브랜드 이름이 아닌데도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였으며 앱과 관련이 없이 연속되는 느낌표와 같은 이런 특수 문자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미 없는 이런 태양, 별, 비행기 등의 그림 이모티콘 및 이런 특수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정책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앱 아이콘 쪽을 한번 보시면 새 메시지가 없는데 아이콘 오른쪽 상단에 새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 같은 표식을 사용하여 오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앱 아이콘에서 update now 라는 또 다른 오해를 살 만한 텍스트가 아이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모두 정책 위반인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스토어 등록 정보 및 프로모션 정책 중 인센티브 제공 설치, 리뷰 및 평점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앱 제목, 아이콘, 개발자 이름의 가격 또는 기타 프로모션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개발자는 앱 제목, 아이콘 또는 개발자 이름의 스토어 실적이나 순위 또는 기존 플레이의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선 스토어 실적 또는 순위를 나타내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에 대한 위반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의 잭팟 게임의 아이콘에서 앱 오브 더 이어라는 게임 제목에서 베스트 슬롯 머신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정책 위반입니다. 또한 우측 상단의 It's Magic이라는 게임의 경우 앱 아이콘의 First, 게임 제목 역시 Number 1 in Magic Games라고 순위를 표기하고 있으며 개발자 이름 역시 Top 3 Games라고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 또한 모두 정책 위반에 해당됩니다. 좌측 하단의 뮤직 플레이어 앱은 아이콘과 앱 제목에 Best of Play 2019, 즉 2019년 플레이 최고의 앱 수상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정책 위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의 리워즈 게임을 보시면 앱 아이콘에 이 또한 대회 수상을 의미하는 이런 이미지 아이콘을 달아놓았는데 이 또한 정책 위반인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앱 아이콘, 제목 또는 개발자 이름에 가격 및 프로모션 정보를 표시하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 정책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의 오베스켓이라는 앱을 보시면 앱 아이콘에 50% 할인이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앱 제목에 50불 캐시백이라고 가격 프로모션 정보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우측 상단의 G마트 앱을 보시면 앱 아이콘의 세일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앱 제목에 Sale for Limited Time, 즉 기간 한정 할인이라는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데 할인에 대한 전반적 프로모션 정보를 앱 아이콘이나 제목에 포함하는 것 역시 정책 위반에 해당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슬롯 머신 게임 앱을 보시면 앱 아이콘과 제목에 100 free spins, 즉 100회 무료 게임 플레이에 대한 프로모션 정보를 나타내는 것 또한 정책 위반 사항에 해당되오니 이 점 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앱에서는 구글 플레이에서 진행하는 앱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 역시 정책 위반에 해당됩니다. 좌측의 로봇 게임에서 에디터스 초이스라고 표시하는 행위나 우측의 new, 즉 신규 게임이라고 표기하는 행위 역시 정책 위반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스토어 등록 정보 및 프로모션 정책을 위반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앱 제출 및 업데이트 시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휴면 계정과 관련된 정책 업데이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개발자 계정은 앱을 게시하고 활발하게 유지 관리하는 활성 개발자를 위한 것이며 휴면 계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면 후 1년이 지나 비활성 상태이거나 방치된 계정은 폐쇄되며 관련 데이터 역시 삭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활성 계정으로는 앱을 업로드한 적이 없거나 지난 1년간 구글 플레이 콘솔에 액세스하지 않는 개발자 계정 등을 통칭합니다. 다만 사용자 혼선을 피하기 위해 설치 수가 1000건 이상이거나 지난 90일 이내에 인앱 구매가 있었던 앱 또는 게임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물론 휴면 계정을 폐쇄하기 전 개발자 혼선 역시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해당 사실을 저희가 미리 공지해드릴 예정이며 60일, 30일, 7일 단위로 사전에 알림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 계정이 휴면 상태로 인해 폐쇄되었는데 구글 플레이에 다시 앱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새 계정을 생성하셔야만 진행 가능한 점 말씀드리며 기존 계정을 재활성할 수 없는 점, 기존 앱 또는 데이터는 새 계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정책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며 이 외에도 금융 서비스, 기기 및 네트워크 악용, 콘솔 내 요구사항 등의 내용 역시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콘솔 요구사항으로 로그인 화면이 있는 앱의 경우 유효한 데모 계정 또는 로그인 정보 및 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이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이번 업데이트의 전체적 내용을 꼭 개발자 정책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 앞으로 다가올 2021년과 2022년의 정책 시행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오늘 설명드린 새로운 정책 업데이트 준수 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스토어 등록 정보 및 프로모션, 금융 서비스 등의 정책은 정책 변경 발표 이후 30일 후, 즉 약 8월 말경으로 준수 기한이 셋업되어 있고요. 광고 정책, 영구적인 기기 식별자, 접근성 정책은 10월경까지 조금 더 긴 유예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at ID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섹션과 같이 조금 더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발자분들께서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조정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로 유예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하단엔 예전에 이미 고지한 주요 정책 업데이트 유예 기간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21년 8월 2일까지 플레이 결제를 사용하는 모든 신규 앱은 결제 라이브러리 버전 3 또는 4를 사용해야 하며 2021년 11월 1일까지 플레이 결제를 사용하는 기존 앱의 모든 업데이트는 결제 라이브러리 버전 3 또는 4를 사용해야 하는 점 역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글페이 아카데미에서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수 있는 공개 트레이닝 코스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체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을 통해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글 플레이가 모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